농산물이 농약이 검출되게 되면은 폐기 조치와 더불어서 벌금형에 거의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깜빵까지는 좀 아니지만은 진짜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벌금은 어떻게 돼요? 벌금은 좀 300에서 한 500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2019년부터 PLS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PLS 제도가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또 과연 우리 농민들이 PLS 제도 시행에 앞서서 현재의 문제점과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오늘 심도 있는 이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농사지는데 본의 아니게 벌금 물리는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냐. 농민은 이걸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지금요, 네. 저희는 나같이 젊은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젊어요. 모른다니까. 이게 잔류농약 걸려서 어떻게 되는 거 몰라요. 나도 오늘 약간만 들었지, 뭐 벌금 낸 이런 거 모른다니까. 몰라요. 농사 짓다가 벌금 전과자 된다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몰랐다는 얘기예요. 농산물만 빠꾸 당하는 줄 알지, 벌금 뭐 물린다는 이런 걸 몰랐어요? 몰랐죠. 그렇게 많이 홍보하고 텔레비전 나오고 했는데. 몰라. 회사도 지금 걱정입니다. 네,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걸려서 행정 조치를 받게 되면은 이게 용도 전환도 되고 폐기도 되고 벌금도 되고. 농약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참깨에다가 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해야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농약 안전 사용 기준과 다르게 추천하여 판매할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 사용 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중에는 책임 소재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약재를 누가 권해서 또 팔게 되는 농약책에 그 참깨 진딧물약이 뭘로 돼 있는지 알아요? 생지도 않는 걸로 하게 돼 있어요. 세티스 써야 돼. 세티스 무조건. 아마 참깨는 못 하게 돼 있을걸. 네? 못 하죠? 그걸 해야 들어요. 저항성 그 해충에 듣기 때문에 그런 게 생깁니다. 다른 약 근데 그 등록돼서 배제돼 있잖아요.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약 하면 노린재가 안 듣는다니까. 다 죽는다니까요. 그 꽃을 저 공격해서 죽어요. 참깨가. 근데 그 약을 써야 돼요. 나중에는 지금 사용하는 그 농약에 대해서 내년부터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이 그 등록상에서 0.01 ppm으로 우리가 그 가치 기준을 엄격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농약을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농약은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과 병해충, 용량 등을 정해서 등록하고 있는데요. 특정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사한 농작물에 설정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임시로 정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미등록 농약의 경우 잠정 기준 대신 0.01 ppm이라는 확정 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0.01 ppm은 국제대회가 열리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었을 때의 농도입니다. 이것은 농약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양인데요. 앞으로는 농약 사용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겁니다. 그 정도의 양이라고 그러면은 등록이 안 된 약재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등록을 안 한 약재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 작물에 대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등록 약재 위주로 사용을 하게끔 이 법으로 정한 게 PLS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써야만이 그 작물에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그 잔류 농약 검사가 강화돼 가지고 농산물을 잘 키워도 잔류 농약이 있으면은 팔아먹들 못한다고 그래요. 그걸 농민이 지금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우리 농업인들이 혼란을 갖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소득 결정이, 농가의 소득 결정이 수량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품질보다는 생산을 많이 해서 수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돈을 많이 이제 벌기 때문에 등록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받았고 실제 그렇게 써왔는데 갑자기 이제 안정수 때문에 이걸 바꾸라고 하니까 이제 또 혼란이 있고 특히 이제 농업인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딧물에 있어서 어떤 특정 약은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약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봉착해 있는 거죠. 이 우리가 적용했던 이 농촌 이 생산 현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게 많아집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노린재가 안 주고 그걸 하라고 하면은 노린재 뭘 하라고 농약책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농산물만 책을 보면은 응. 그 진딧물 약이 있어. 그걸 해보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도 정말 젊으니까 그 책 보는 거지. 나는 그걸 꼭 보지요. 고령놈들은 아예 모르고 옛날에 볼 수도 없고. PLS를 규정하는 것은 농민의 생산성이라든가 노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당장 우리의 생명, 환경, 그리고 이제 당장 닥쳐있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류의 욕망을 하나씩 뜯어가 들어가 보니까 그 원인이 화학 비료와 농약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할 수 있는 한 줄여보자는 것이 이제 PLS 제도인데, 그렇다면 위험하니까 이만큼 양을 줄여라, 등록된 약자만 써라 한다면 유기염소계 외에도 많은 농약들이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려지고 경고한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이 이 옆에 계시지만 농민들한테는 이 오타란 얘기인지 그 한 1년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내일 모레예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농촌이 그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추 같은 경우 심고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약 때문에 하들 못합니다. 한여름 날씨가 한 35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노령화되는데 고추 농사를 짓겠어요. 그것을 농약을 않고 친환경제로 그 살포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좋겠지요. 현재 우리나라 그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농약을 안 찍고 할 수 있으면은 수입을 안 해도 우리 손으로 먹거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제 PLS냐? 그것은 꼭 우리가 농약 사용하는 것을 규제를 한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농산물에 대해서 세계 간의 그 우리가 수입과 수출입이 더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곡인 쌀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많은 농산물들은 외국에서 특히 중국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 검증이 없이 수입이 됐을 때는 국민이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이제 간파를 하고 몇 년 전부터 대비를 해서 쉽게 지금 참깨라든가 몇 가지 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300만 농약 정도 뭐라 그랬죠? 그 첫 번째 그런 걸 kit바람 말고 그 무슨 약이라고 했더라? kit바람 말고 그 올크린. 올크린을 딱 사러 갔는데 와서 사본 게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 그게 10cc인가 타면 딱 보니까 됐더라고. 농협하는 애는 20cc 타는 걸로 주더라고. 딱 봐서 잘못해서 가서 이거 10cc 타네.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야. 이제 농협 파는 사람이 판매자도 교육이 네, 필요하다는 10cc하고 원장님 20cc하고는 말씀을 실감이 내가 보기 안 하네요. 약이 너무 비싸. 따져보니까 딱 보니까 10cc야. 원장님 말씀 맞네. 판매자도 교육을 모른다니까. 우리만도 못한다니까. 야 이거 잘못 줬다. 근데 이렇게 그 몰라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알면서도 워낙 그것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을 농가들도 알면서도 나 오용하는 같은 경우 경우가 확인을 했지. 상당히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정성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 쓰지 말아야 됩니다. 2014년도 해남에서 친환경으로 벼농사를 재배하시는 농가가 멸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농약사에서 뭐 이 약을 쓰시면 뭐 분석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권장해서 그분이 그 약을 썼는데 그게 이제 포레이트라는 사이메이트라는 입제예요. 볏짚을 소농가들한테 팔았는데 이게 무농약으로 재배한 볏짚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았거든요. 키우는 유기소 또 농가한테도 이렇게 팔렸는데 그때 소가 49마리나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뒤에 현장에 가서 보면 집에 이제 그
창고에 사이메트라는 입재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농가단한테 들어보고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물어보면 이제 특히 원예 뭐 무배추라든가 토양 살충제로 쓰려고 많이들 이렇게 사다 놓으세요. 이거 쓰면 안 되는 농약인지 몰라요?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어요? 했더니 농협 직원이 줬다는 거예요. 이게 판매자들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판매자는 처벌받을지 모르지만 농민은 왜 처벌받느냐, 벌금 낸다는 얘기는 여기서 들었어요? 몰랐어요? 네, 모르고 예를 들어서 농민이 되게 나 같은 경우는 확인하지 다른 사람들은 주는 대로 쓴다고 약해놓으면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요. 바로 그런 분쟁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살균제니까 그래도 살균제를 매일 더 그렇게 줬다고 해봐. 그동안의 생산 방식이 농가들이 스스로 어떤 책임지는 개발 영농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좀 조직화 중심 체계로 좀 갈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우리 생산자 조직들의 사례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산지 유통 조직들을 정책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성 조직 체내 안에서 어떤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있잖아요. 실제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내년도 상황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우리가 특히 엽채류는 있잖아요. 이 잎이 넓기 때문에 농약 검출이 되게 잘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한 거의 30%까지 검출 위험도가 높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농약 잔류검사하면요 다 걸려. 나부터도 다 걸려.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하우스 작물의 경우에서는 일반 노지에 비해서 농약이 분해되는 속도가 조금은 더 늦습니다. 기관받고 네, 그렇기 때문에 허용 농도에 대한 검출로 우리가 또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그 농약을 않고 벼농사 짓는 일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무농약으로? 네, 무농약으로요. 그런 데는 논두렁 같은 데도 제초제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부 농민들이 모르고 그 풀약을 했었나 봐요. 예치기로 깎으냐. 근데 쉽게 농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서는. 논두렁도 약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놔두든가 아니면 예치기로 깎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 올해도 그 통계가 나왔는데 잔류농약이 그 예상치보다 몇 배가 뭐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소리는 들었어요. 아, 오히려 평상시대로 농사를 졌는데도 오히려 더 나왔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농사를 잘 지어도 판로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을 농민들이 그것을 자세히 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이해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LS 시행을 앞두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소면적 그 농산물 중 대략 30% 정도는 폐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농업시장이나 소비자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측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라는 것은 이제 가정인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과일이나 이런 쪽보다는 특히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에 가장 민감한 양념채소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면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만약에 수급에 어떤 영향이 있으면 정부는 바로 이제 수입 조치를 아마 할 겁니다. 사과나페, 과일 이런 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문제를 근다고 뭐 사과나페를 어디서 수입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양념 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마 그 대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소면적은 말 그대로 소면적이기 때문에 소면적 쪽에 대한 쪽은 그런 일이 발생을 돼도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나오지는 않을 거고 정말 이런 거에 사전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기작이라고 할까 대안이 이제 저는 유기농 자재라고 봐요. 어떤 제도적인 정책, 연구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시급해요. 왜냐하면 농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황을 좀 원료를 해서 연구해서 제품화하는 기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런 농민이 농약이 능사가 농약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한번 배추 뿌리옥병에 한번 사용해 볼 테니 줘봐라. 농약이 아닌 유기농 자재인데 배추 뿌리옥병 방제 효과가 87.6%나 된다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모두싹과 누트칼이라는 칼슘을 혼용을 해서 모두싹 200배액과 칼슘과 미네랄이 잘 들어가 있는 누트칼 500배액을 혼용을 해서 걸린 곳이든 안 걸리든 포장 전체에
잎과 잎 사이를 타고 흘러가 들어가도록 천천히 뿌려서 흥건한 그 액이 뇌들을 통해서 뿌리 쪽으로 향하도록 천천히 살포만 해주면 됩니다. 그걸 5일 간격으로 2번 해주고 4일 후에 확인하는 5-2-4 농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좋은데? 오호. 좋나? 온도 따라야 돼, 농사는. 이거 뭐? 그 약을 주니까 풀리네요. 내가 5일 간격 2번 쳤거든. 아주 실풀이가 크게 나오네. 땅콩이 이제 없어지고 배추 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학계에서는 그 농약이 능사인 것처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안전성 검증도 다 있고 왜 농약을 무조건 죄악시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만 방어벽을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0.01ppm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과연 학계에서 인정해 줄지 사실은 두렵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동안에 뭐 난 방제, 아예 뭐 방제가 어렵다고 했던 배추 뿌리옥병이라든가 뭐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찬사를 보내고요. 본자 이러한 것들을 더 산학견들이 잘 협력해서 우리나라 농자재 산업 발전에 이게 계기가 분명히 됐으면 좋겠고, 어렵게 농사진 것을 내다 팔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앞날이 캄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농약을 적게 하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잘 개발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 홍보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하면은 소비자를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면은 또 비싸게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농자재를 많이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얘기하기는 좀 요원한데, 궁금한 것은 PLS 제도가 코앞에 닥쳤어요. 돼가지고 시나리오대로 30%에 가까운 농산물을 폐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소비자들은 당연히 비싼 농산물을 먹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주변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만큼 PLS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PLS를 통과할 만한 농산물은 수입을 하려고 해도 없거나 비싸게 들어올 것이고, 그럼 이 제도 자체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탓에 PLS 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농산물을 폐기는 생산 농가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수입해왔다 하더라도 상대 국가, 중국이나 가까운 베트남에서 PLS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과연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항상 농약의 경우에서는 안전 사용이라는 것이 그 농약 봉투에 또 병에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PLS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정말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를 통해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농사를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무조건 약만 치면 된다 이렇게 졌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좀 더 소비자를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안전하게 소비자가 먹을 수 있게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Here we go.